우선 이 과정을 들으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좀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함께 찾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미역국입니다. 제가 2012년 11월 13일 날 태어나고 처음으로 40대 중반이었는데 처음으로 끓여본 미역국입니다. 예. 사실 왜 이 미역국을 끓이게 됐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저랑 아내랑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예. 그래서 11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처럼 반응하세요 다들. 그러면서 이 도둑놈 같은 놈아 막 이렇게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너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미역국을 한번 끓여줘 봤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아예 미역국을 한번 끓여주고 대략 큰 소리를 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가고 없는 순간에 이제 그날 어쨌든 미역국을 처음 끓여본 미역국인데 사실 처음 끓이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방법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다 하시는 것처럼 잽싸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법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쫙 레시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이제 그대로 따라 했죠. 그래서 미역을 불리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어디 미역이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미역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끓일 정도 되면 한 요 정도 되겠지 하고 그걸 불렸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일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하고 한 소리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역국을 끓이게 됐습니다. 근데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맛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실패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완전히 실패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처음 할 때, 첫 요리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요리를 만들 때는 레시피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낯선 길을 가거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그렇죠. 내비게이션 지도 맞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설계도면 그죠?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려고 그러면 악보가 필요하죠. 그죠?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뭔가 처음을 할 때는 이런 설계도면이나 청사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 팀장님 인생 2번 사셨어요? 지금 처음 사는 인생이죠.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삶이잖아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책 같은 레시피 같은 또는 지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없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처음 사시면서 뭔가 그림이 청사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기대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이걸 만들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실 이제 요 장표를 잠깐 봐주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사실 본인이 연금 낸 거랑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회사에서 반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근무했는지 다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로 떼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연금 납부했던 내역, 그러니까 회사죠. 근무했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7번째까지 다니다가 8번째 이제 지역가입자. 지금부터 2014년 이후로는 혼자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조직에 입사할 때만, 회사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평생 직장 기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만 보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0년경에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드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그 다음 한 곳에 정착을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성취를 이루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떠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느냐. 저랑 너무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쯤 나는 회사에 나가고 싶어. 캄캄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깼다. 아침을 기다린 것이 너무 지루해. 이리저리 몸을 뒤치겠다. 그러니까 회사 나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기 싫었는데. 그리고 또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살만하다. 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기분 좋다. 뿌듯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야 이거 일도 힘들고 막 이런데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뭘 했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잘 성취한 사람들, 그리고 저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책이나 동영상이나 기타 자료들로 이렇게 접근이 용이한 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록인데 이렇게 읽게 되면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키워드로 이렇게 키워드를 쭉 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자료에 넣고 컨텐츠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5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으냐 그러면 우선 이렇더라고요. 본인이 삶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겠다. 굉장히 뚜렷하시더라고요.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실행하시더라고요. 몰입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사고관리,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사고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변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나누고 또 도움받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가고 성찰하고 이런 5가지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5가지 특징을 찾고 2010년부터 제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2010년도에 아까 뚜렷하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2010년도에 좀 실천하기 쉬운 목표, 몸무게를 줄여보자. 그럼 책을 좀 읽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10년도 당시에 81에서 84 사이 평균 82kg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몸무게를 줄이자. 한 2달 만에 보시면 75에서 76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보자.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먹은 걸 적습니다. 아침에 사과, 크리스피롤 2개 이렇게. 그리고 먹고 나면 몸 상태가 있잖아요. 많이 먹은 것 같다, 적게 먹은 것 같다 이런 상태를 이렇게 계속 적어갑니다. 계속 엑셀 시트에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적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적어갔더니 2달 만에 보시면 75.2, 75.5 목표에 가닿더라고요. 관리를 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딱 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쟀는데 74.7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 일을 2010년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계속 해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는데, 그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2013년 12월 13일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날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기쁘거나 정말 슬프거나 힘든 사건들을 겪으면 잊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이 40대 중반이었는데, 야, 너 이제 집에 가서 일해라. 잘린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협회에 6년 동안 가장 오래 다녔고, 제 인생에서는 가장 오래 다녔고 또 계속 다니려고 했던 협회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자리 이동 있는 순간에 제가 조직적인 어떤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잘리게 됐습니다. 근데 2013년 12월 13일이니까 얼마 해가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심리적으로. 화도 나고 좀 짜증도 나고 이래가지고 노동부에 제소를 할까?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벌어서 이제 제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해결책을 막 타개해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안서 만들어서 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접촉하고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관계를 막 이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면 벌써 내년도 2014년 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조직 입장에서 보면 여지가 없더라고요. 무지 힘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익이 한 3, 40%도 줄고 왜냐면 전혀 준비 없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1년 지나고부터는 이게 그 조직이 있을 때보다 수입도 거의 다 회복하고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네트워크도 많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훨씬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는 있었지만 그 2010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런 자기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2010년도에 그 자기 관리를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답답해서 좀 잘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한 10년 정도, 1년 정도 열심히 실천하고 보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실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다듬고 책 쓰는 자료들로 한번 모아봐야겠다. 물론 책은 조금 나중에 나왔지만 그렇게 준비하면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4년을 보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5가지 역량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